액젓과 견과류도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지방 콜레스테롤과 동일하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실제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온 가족들이 액젓을 많이 넣어가지고 드셔가지고 뭐 우울증도 유발하고 그 온갖 병을 다 유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부산에 그 서대신동의 모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. 할머니 한 분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. 한 30분 넘게 하시더라고. 제가 뭐 이상하다 싶어서 밖에 나갔더니 아시는 분이에요. 뭔가 싶어서 그 약국에 일하는 아가씨들한테 알아보라고 이제 보냈죠. 근데 그 할머니께서 당 수치 500이 넘게 나온 겁니다.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뭐라냐면 당 수치 500이 넘게 왔으면 입원하셔야 되는데 그 고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근데 이 할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. 왜 난리가 났냐? 이 할머니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정부에서 돈을 한 40만 원씩 타고 생활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. 그런 분이 어떻게 그 당 수치 500이 넘게 입원을 하게 생겼는데 의사분이 입원하셔야 되는데 고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. 내가 무슨 고기를 먹노? 내가 무슨 고기를 먹노?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.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당연히 고기를 안 먹고 혼자 살고 돈도 없는데 당 수치는 500이 넘게 나왔고 입원을 하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. 그래서 제가 당장 나갔죠. 나가서 아는 할머니였어요. 할머니 일이 어딨어? 그때 할머니가 와 이래 된 거라 울면서 넘어오세요. 막 울면서 넘어오시는 거예요. 할머니 제가 뭐 드시는지 맞추면은 그걸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맞춰봐라. 할머니 두부 된장국 많이 드시죠? 웃지 않어. 주로 뭐 드셨어요? 아니 시락국에 된장 풀어가지고 그걸 한 몇 년을 드신 거예요. 그러면 몸에 된장 성분이 몸에 축적이 되겠죠. 그러면 그 바람에 혈도가 막히겠죠. 그럼 췌장에도 이상이 생기겠죠. 우리 몸에 기름이 들어와서 혈도를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장기에 손상이 오겠죠. 그 바람에 이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은 올리브유를 그렇게 음식에다 많이 부어 드셨답니다. 콩팥의 3분의 1 이상이 괴사가 됐어요. 병원에서는 보통 심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왜 콩팥부터 오는지 모르겠다.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지방은 뭉쳐가 돌아다닙니다. 뭉쳐 돌아다니면서 그 콩팥부터 먼저 간 거예요. 심장이 먼저 가라는 이유가 없어요. 그렇게 된 개념인데 할머니가 그것 때문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예, 맞네. 이제 그렇게가 그 할머니는 한을 푸셨죠. 일단은 시락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. 시락국 자체가 지방질 자체가 몸에 누적이 돼서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. 그거를 일단 할머니는 아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시는 걸 멈추신 거죠.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이 조제 다이에다 눕혀요. 근데 그 아기가 8개월 됐답니다. 8개월 된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 아기 몸에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약을 받았어요. 약을 받았는데 이게 약 자체가 치료제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알레르기를 진정시킬 뿐. 그러니까 진물 자체를 진정시킬 뿐. 그것도 용량도 어른 용량이에요. 치료는 안 되면서 가라앉히는 역할만 하는 그런 약을 주는 거예요. 그 약을 찌어서 일단 줬어요. 주면서 아주머니 애가 처음부터 면역력이 결핍돼가 나왔으면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. 아주머니 뭐 먹이시는 거 있죠? 아니 의사 선생님도 말 안 한 거를 뭘 하시는 거예요? 저는 먹이는 거 없습니다. 아주머니 애기 살리고 싶으면 제 말 잘 들으세요. 뭐 먹이는 거 있다 아닙니까? 애기가 혼자서 일 안 됩니다. 뭐 이유식 같은 거 뭐 먹이십니까? 시중에 파는 거 그대로 먹입니다. 그럼 뭐 다른 거 먹이는 거 없습니까? 없습니다. 근데 치료라는 게 이상한 게 제가 끝까지 물어보면은 자기가 먹이는 게 있으면 아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끝까지 물어보죠.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, 참기름, 식용유, 올리브유, 라면, 통닭, 짱, 피자, 두부, 된장콩, 쌈장, 된장, 막장, 과자 전혀 안 나오죠.
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잉어, 장어, 뭐 민물장어 뭐 어쩌고 이래 나가죠. 그랬더니 바로 딱 나오는 게 잉어를 구워서 먹인 거예요. 잉어를 5개월 될 때부터 그 8개월 될 때까지 석 달에 걸쳐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차 스푼에다가 잉어 국물을 떠서 애 입에다 흘려놓은 거예요. 근데 보통 애기들 받아 먹을 수 있는 애기가 있고 못 받아 먹는 애기가 있어요. 10명 중에 6명은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기나 생선을 실컷 먹게 되면 질려가지고 그 뭐야 한 번 실컷 먹고 나면 일주일 2주일은 고기 생선 생각이 안 나는 게 그 10명 중에 6명입니다. 근데 10명 중에 4명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. 근데 10명 중에 4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. 그 사람들만 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디스크 협착증, 관절염, 온갖 병 다 시달려요. 근데 그 애기가 그런 체질이었던 모양입니다. 그 석 달을 그렇게 먹였더니 애기가 진물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. 아주머니 잉어 국물을 왜 먹이죠? 아 이게 몸이 좋으라고요. 그거 아니죠. 근데 이런 애기가 또 더 옵니다. 들기름 먹인 집 있고 참기름 먹인 집 있고 별별 짓 다 있어요. 참기름을 하루에 한 숟갈씩 차스푼을 먹였대요. 왜 먹였습니까? 그러니까 오메가3에다가 식물성 기름에다가 불포화 지방산이다 이거죠. 아주머니 애기가 이래 된 걸 보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? 이러면. 아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.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? 그게 좋은 줄 알고 애기들 계속 먹여요. 그러면 애기들 과동증도 옵니다. 초등학생, 중학생 다 과동증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요. 우리 애기가 왜 이렇게 과동증이 오는지 모르겠다. 그럼 내가 고기 생선 계란을 몸에 체지방이 많이 쌓여서 그 지방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방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온데 뛰어다니고 화 잘 내고 땀 많이 흘리고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아 맞아요. 그렇게 많이 먹이고 있어요. 근데 이건 어디에도 어느 문헌에도 안 나오고 인터넷에도 뜨지 않는 이야기예요. 너무 답답한 이야기죠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그 관절 안 좋고 허리 안 좋고 이래가지고 많이 오십니다. 그럼 디스크 협착증, 관절염, 뭐 허리 아프고 그럼 제가 그래요. 아 모든 통증은 기름기 과다 섭취해서 옵니다. 그 허리 아프신 거 다 그렇습니다. 그 서대 신동 모 병원에 3층 4층 병동에는 허리 수술 4번 5번 받은 사람들 다 누워 있어요. 그 사람들이 밤마다 간호사 몰래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. 그런 얘기도 정확하죠.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그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희 거기 오셨어요. 당신 내 알겠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. 내가 아저씨 저 모르겠는데요.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2시간 넘게 상담했는데 날 모른단 말이에요. 아저씨 2시간 넘게 상담하시는 분 많습니다. 당신 때문에 내가 된장 피한 사람이요. 아저씨 된장 피하니까 어떻대요? 와 좋대 이러시는 거예요. 뭔데요? 된장 피했더만도 내가 병원에 한의원에 맨날 들락거리던 사람인데 병원 한의원 갔더니 이제 갈 일이 없대. 병원 한의원 침 맞고 물리치료 다 받았는데 이제는 갈 일이 없대요. 왜? 하나도 안 아프다 이거요. 병원 한의원에서 전화가 자꾸 온대요. 왜 안 오냐고. 그럼 딴 병원 다니냐고. 그럼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내 아픈 데 없으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. 이게 두부 된장 콩 피한 굉장한 그 위력이죠. 된장만 그 국물까지 쭉쭉 마셔가지고 드시던 분이 한 달 이상 딱 피하니까 아픈 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지방질이 혈도를 막아가지고 통증까지 유발하는 겁니다. 디스크 협착증, 관절염. 그런 걸 피하면 하나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. 이런 걸 모른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. 그뿐만이 아닙니다. 그 어떤 아저씨가 중국에 맨날 그 중국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출장을 다니던 아저씨예요. 이분은 중국 가면은 맨날 그 기름진 식사만 먹어요. 근데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국 가서 맨날 기름만 먹는 사람인데 난 병 하나도 없다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사람들 많은데 막 뭐 그 상담하고 바쁜데 아저씨 바쁜데 저 조금만 기다려서 저하고 상담하면 이야기 될 겁니다. 이랬더만 한 5분 정도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딱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 싫으니까 자기도 이제 시간 끌기 싫으니까 사실은 내가 등에 기름 주머니가 있다. 무슨 기름 주머니일까? 한 보름마다 한 번씩 등에 기름 주머니가 있어서 짜면은 기름이 쭉쭉 빠져나온대요. 그거 짜고 나면 병이 없다.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기름이 몸에 채이는 거예요. 채이는 거. 그래서 제 주변에 기름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.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 수술해가지고 기름 주머니 빼시는 분 많아요.
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게 참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 그 자체가 억수 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고, 그거를 의사분들 자체가 관심을 안 가지신다는 거, 그 뭐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그냥 단순 이론에 대해서 쫓아간다는 자체가 가슴 아픕니다. 네. 자, 일반 사람들 기름진 식사 피하면은 일단 통증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좋아져요.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인지하고 최대한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또 이번 파트 마치겠습니다.